잠깐 내가 방금 PPT 그거 잠깐. 자, 우리 교재는 31페이지 펴놔주시고요.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부터 봐봐요. 여기 보면서 좀 필기도 할 거야. 자, 일단 고전 소설이고, 자, 여기 밑줄 판소리 개소설입니다. 이게 뭘까? 원래 춘향전은 춘향가였어요. 그럼 원래는 소설이야 노래야? 옛날 노래. 알겠지? 옛날 성인들의 노래 판소리였는데 이게 소설화된 거야. 알겠니? 뭐 우리 시대로 따지면 원래 웹툰이었는데 뭐로 만들어지듯이 영화로 만들어지듯이.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요 파란색은 안 써도 돼. 막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소설인 것 같기도 해요. 알겠지? 그러면 소설에 뭐가 있다는 거야? 운율이 있을 거야. 운율. 운문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줄 해압적, 풍자적. 여기 별표 쳐야 돼요. 자, 해압과 풍자 비교하는 거 나올 겁니다. 시험에. 자, 이따 어차피 뒤에 또 나오거든. 간단히 할게요. 여기서는 해압과 풍자의 공통점은 웃음 유발이야. 근데 해악은 뭐냐면 좀 짠한 애들 있지. 짠한 애들. 연민의 대상 있잖아. 그런 애들에 대한 웃음 유발이고, 풍자적은 웃음 유발인데 그 안에 날카로운 뭐가 있어요? 비판. 알겠지? 비판이 있다고. 이해가? 그러니까 약간 요거는 긍정적인 웃음이고 요거는 부정적인 웃음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자, 그다음 제재는 춘향의 정절. 자, 시간적 배경은 조선시대 후기인데, 자, 이것만 쓸까 일단. 조선시대 후기는 신분제가 동요되는 시기야. 우리나라 신분제가 무너져가는 시기야. 예를 들어 조선 후기 때 전 국민의 80% 이상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양반이에요. 삼각형이야, 역삼각형이야? 역삼각형이야. 알겠지? 그런 걸 좀 반영하는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별표죠.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럼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야, 3인칭이야? 3인칭이니까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요. 그리고 자꾸 작품에 개입을 해. 요놈이. 작품에 개입해서 막 평가해요. 됐나? 그런 걸 뭐라 하는 줄 아니? 이렇게 쓰세요. 편집자적 논평. 그래서 이 작품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탐관오리 행포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 신분적 갈등 극복을 통한 인간의 방. 알겠지? 이런 것들이고 이제 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번 별표.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개입한대. 이거 뭐라고요? 편집자적 논평이죠. 또 판소리의 영향으로, 자, 운문체, 노래 같아, 노래. 그리고 소설이니까 산문체에 혼합 써있네요. 그리고 판소리는 처음에는 서민들이 즐겼지만 나중에 양반들도 즐기거든. 오케이? 그래서 비속어, 일상어, 이거는 주로 누구들의 어투일까? 안타깝지만 비속어는 누구들의 어투일까? 서민이야, 서민. 알겠죠? 난 서민 되기 싫은데요? 그럼 욕 쓰지 마세요. 알겠지? 그리고 한자어는 누구들의 말이야? 지배층이. 양반들. 알겠니? 그래서 자, 서민들의 말과 양반들의 말, 다양한 계층의 어휘가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소리 특유의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표현이 보일 겁니다. 됐지? 자, 이것도 별표 쳐놔요. 자, 이제 우리가 작품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펴놔주세요.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자, 남원 부사의 아들인, 그러니까 부사라는 거는 조선시대 때 지방관들이야, 지방관들. 자, 아들인 이몽룡은 남원에 위치한 광활루라는 곳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퇴기가 뭐냐면 물러난 기생이야, 물러난 기생.
월매의 딸 춘향에게 첫눈에 반했고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몽룡은 동부승지로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서울인 한양으로 떠나게 되죠. 자, 이후 남원의 그 다음 지방관으로 새로운 변학도 동그라미 쳐야지. 얘가 악의 대상이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춘향은 이를 거절하여. 왜 거절했을까? 누구에 대한 의리? 내가 사랑하는 누구? 이몽룡에 대한 의리지, 의리. 알겠지? 자, 거절하여 감옥에 갇혔대요. 한편 장원급제 이후에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은 남원에 내려오는 길에 자, 요거 밑줄 치자. 민중들이 변사또의 폭정으로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별표.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고전소설의 고전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 무슨 성이래? 우연성이야. 자, 우연성. 자, 우연성은 옛날 소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몽룡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자, 여기 밑줄 쳐야 돼.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거지 행색으로 춘향을 만나러 가고, 춘향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이죠? 춘향은 몽룡에게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잘 거두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를 하기 전에 이미 누구를 만난 적이 있는 거야? 춘향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춘향을 만난 다음날 몽룡은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열린 곳으로 향했대요.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 봅시다. 가까운 읍에 수령들이 모여든다. 잠깐 보면 쓰지 마시고, 조선시대 때 각 마을에는 수령이 있었어. 수령은 뭐니? 이 마을을 다스리는 사또야. 지방관이라 그래. 알겠지? 그리고 수령 밑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전들이 있어요. 그럼 아전은 뭘 것 같아요? 쫄따구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면 여기가 뭐야? 시장이나 도지사. 이거 뭐겠어? 시청 공무원들, 도청 공무원들. 알겠니?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 소속돼 있었냐면 육방에 소속돼 있었어요. 육방. 그러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각 관청 6개 관청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보자. 가까운 지방에 지방관들이 모여들었다. 운봉의 장관,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숙, 원린이 누구야? 수령. 차례로 모여들었다. 왼쪽에 행수, 군관 오른쪽에 청령, 사령이 있고 본관 사또, 자, 동그라미 쳐. 변사또. 변사또가 생일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있어서 하인 불러 분부했다. 관청색 불러 다과를 올려라. 육고자 불러 큰 소를 잡아라. 예방 불러 음악가를 대령하고, 승방 불러 천막을 쳐라. 사령 불러 자빈을 금하라. 이 자빈은 뭐야? 이 생일잔치에는 아무나 올 수 있다, 아무나 올 수 없다. 아무나 올 수 없다. 알겠지? 자, 이렇듯 요란할제 온갖 깃발이며 사면육각 풍류소리 공중에 떠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비단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자, 이어서 본다. 자, 지화자 둥덩실 하는 소리에 오 밑줄 칩니다.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별표. 저 어사는 누굽니까? 이몽룡이에요. 왜 변사또 생일잔치 준비하는데 이몽룡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죠? 봐봐. 백성들의 궁핍함 삼가 대비되는 화려한 생일잔치를 보면서 심란해진 이몽룡의 마음을 누가 표현했대? 서술자야. 심란하다는 게 이몽룡이 직접 얘기한 거야? 서술자가 얘기한 거야? 서술자 얘기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요. 기억해야 돼. 응? 시험 어떻게 낼지 감이 와? 밑줄 기억, 밑줄 니은, 밑줄 디귿.
이 중에 서술자적,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이 아닌 것을 고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첫 번째. 암행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서술자가 평가한 거야. 자, 여봐라 사령들아. 너의 사또에게 어쭈어라. 지금 이몽룡이 이 말 하는 거야. 이몽룡이. 먼데 있는 거린 거지가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알겠지? 그럼 지금 이몽룡이가 변사또의 생일 잔치에 와가지고 야 술하고 좀 먹을 거 좀 달라 한 거예요. 자, 저 사령의 거동보소 우리 사또님이 거지를 금했으니 어느 양반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자, 이제 밑줄 쳐야 돼. 등을 밀쳐내니 어찌 아닌 영관인가? 별표. 명관은 정치를 잘하여 이름이 난 관리래. 야, 어사또를 지금 이몽룡을 쫓아내버린 애를 가지고 뭐라고 평가했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지? 진짜예요? 반어법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잘한다 너. 잘한다. 이거 무슨 법이야? 반어법이잖아. 맞지? 자, 여기 보면 편집자적 논평이자 무슨 적편이라고요? 반어적 편이에요. 그러니까 변사또가 나쁜 관료임을 반어적 편을 통해서 강조해 독자의 동의를 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변사또는 진짜 명관이야? 좋은 사람이야? 아니지. 그지? 그 속에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운봉영장이 이렇게 좀 네모를 쳐봐요. 이렇게 쳐요. 운봉영장이라는 사람이 그 거동을 보고, 거동이 뭐예요? 움직임이지. 그러니까 이몽룡을 보고 본관 사또인 변사또에게 하는 말이 저 거지의, 이 거지가 이몽룡이야. 저 거지의 의관은 남루하지만, 그러니까 행색이 초라하지만 양반의 후예인 것처럼 보이니 말석에 앉히고 술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그러면 운봉영장이라는 사람은 눈치가 좀 많은데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야. 뭔가 이몽룡은 그지 옷을 입었는데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자. 그래서 본관사또 변사또 하는 말이 운봉의 의견대로 하시오. 근데 밑줄 치자. 많은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별표. 변사또가 지가 스스로 사납다는 거야? 서술자가 한 거야. 자, 이것도 무슨 논평이야? 어떻게 보면 서술자, 편집자는 논평이에요. 써있지? 이몽룡을 잔치반에 끼워준 변사또의 불쾌한 심정을 서술자가 직접 얘기했다는 거야. 알겠니? 자, 어사또 속으로, 어사또는 이몽룡이죠. 자, 요거 밑줄. 오냐?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자, 별표. 자, 여기 옆에 읽어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는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결과는 남에게 돌리겠다는 속담이래요. 저게. 그럼 이걸 왜 했냐? 변사또를 처벌하겠다는 이몽룡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 일단 먹고 잘잘못은 나중에 가리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알겠니? 자, 운봉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저 거지 듭시라고 하여라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이가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체크할 게 있어요. 자, 내려오면 그 옆에 교과서 내용 확인 있지? 자, 여러분들이 딱 체크해서 볼 게 있어. 딱 봐도 볼 것 같아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니? 자, 그러면 교재 잠깐 가보세요. 교재 33페이지 가보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써 있을 거야. 별표. 별표. 읽어볼게. 편집자적 논평이란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 거래. 또 서술자가 이야기를 재밌게 이끌거나 독자의 동의를 구할 때 나타난대. 또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래요. 그러면 밑에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 대표적으로 3개가 나왔지. 자, 다 별표 쳐놔요.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별표.
자, 밑에 저 사령의 거동보소 별표.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이거 반어법이었죠. 별표. 이 세 개가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확인 문제 1, 2, 3번 보여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1, 2,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해봅시다. 슬슬 1번 봐보세요. 자, 이 글의 서술자를 물어봤다 얘들아. 1번 어사또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다.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라고 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있었지. 2번 등장인물의 행동을 전지적 입장에 서술하고 있다. 요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3번 변사또의 불만을 인과관계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이런 게 있나요? 변사또의 불만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분석하는 게 있어? 없어요. 3번 틀렸습니다. 변사또의 생일잔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어디서 묘사했어요? 우리 왼쪽 32페이지에서 A, 빨간색 A에서 묘사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5번 변사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뭐 당연히 맞겠죠 이거는. 그럼 2번 자 제시된 A에 대한 이해. 얘들아 A가 변사또에 생일잔치를 준비하는 풍경 아니에요? 풍경? 그래서 이거를 막 어때? 생일잔치를 준비하는 것들을 막 나열하고 있잖아. 그럼 몇 번이겠어? 1번인 거야. 다양한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쓰세요. 생일잔치의 풍경에 대해서. 그냥 1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변사또의 생일잔치의 풍경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 봐봐. A에서 네 번째 줄 봐봐 얘들아. 관청색 불러 다과를 만들어라. 육고자 불러 큰 소를 잡아라. 예방을 불러가지고 음악가를 대령해라. 승발을 불러서 천막을 쳐라. 이런 식으로. 알겠지? 막 나열하고 있잖아요. 또 사면육각 풍류소리 공중에 떠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이 흰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이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기억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나중에 이제 이몽룡이 뭐 하겠다는 거야? 암행어사 출두야를 해서 변사또를 뭐 할 것이야? 처벌할 것이란 것이 암시돼 있지?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5번이 돼요. 어사또는 암행어사로서 본관사또에 대한 단죄를 준비할 것이다. 자, B장. 자, 그 다음 장 이제 가봅시다. 자, 여기가 좀 길어요, 여러분들. 자, 좀 힘들어, 잘 들어. 자, 이제 그럼 어사또는 어쨌든 간에 생일잔치에 이제 들어왔어요. 얘가.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보니, 자, 방위의 모든 지방관 다과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막 노랫소리가 높아간다는 거야. 어사또 이몽룡의 상을 보니 어찌하라 통분하랴. 밑줄 쳐야 돼. 별표. 어사또가 직접 통분한 거야? 서술자가 한 거야? 서술자가 한 거야. 편집자적 논평이야. 왜? 어사또의 밥상 술상이 어땠는데? 봐봐. 모선이 떨어진 게상판에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래. 상차림이 어때요? 형편없죠. 맞지? 그리고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이제 밑줄 쳐.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지고 별표. 이거 나옵니다. 이게 말장난이거든. 얘들아, 말장난을 네 글자로 언어유희라 그래. 근데 언어유희에는 종류가 한 개 있을까? 여러 개 있을까? 여러 개 있어요. 잘 봐요. 여기서 갈비는 운봉영장의 이 갈비 말하는 거야. 우리 사람의 이 갈비.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갈비는 우리 소고기의 그 갈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갈비 두 개가 그죠? 글자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를 동음 이의라는 거예요. 알겠어? 자, 써있지? 사람의 갈비뼈와 고기의 갈비, 즉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다. 자, 체크해야지. 자, 이게 언어유희 첫 번째야. 언어유희 두 번째, 세 번째도 뒤에 나올 거예요.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이 하는 말이, 잘 봐. 이러한 잔칫날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우는 시예요. 시 한 수씩 지어보면 어떠하오? 그럼 갑자기 왜 운봉이라는 사람이 이몽룡한테 시집기를 제안했냐? 어색해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또는 여기 밑줄 이몽룡을 내쫓기 위해서. 왜냐면 갈수록 이 거지가 행색은 초라한데 평범한 인물로 안 보이는 거야. 알겠지? 뭔가 수상한 거죠. 그다음 그 말이 옳다라고 하니 운봉이 운을 냈제 높을고 기름고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지었다. 이때 어사또 이몽룡이 하는 말이, 자, 저 거지가 어려서 한식계나 읽었더니 좋은 잔칫날에 술과 안주를, 자, 밑줄 쳐야 돼, 포식하고. 얘들아, 포식이란 건 잘 먹었다는 거거든. 저 밥상 봐보세요.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저게 포식할 만한 음식이야? 응? 소고기는 있어요. 소고기. 맞죠? 소고기는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술과 안주를 포식하다고 했던 말은 직설이야, 여기 반어법이야? 반어법이야. 반어법. 조롱하는 거야. 조롱. 알겠지? 자, 그래서 반어법이라는 거. 그냥 가기 민방하니 시 한 수 만들겠소. 운봉영장이 반겨듣고 필연을 내어주니 여러 사람이 모인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두 개를 지었으되, 자, 밑줄 쳐.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겠다. 누가? 이몽룡이. 봐봐.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사또는 변사또죠. 변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시를 지었다는 거야. 이몽룡이가. 이것도 누가 쓴 거야? 서술자가 쓴 거야. 그럼 이것도 무슨 논평이야? 저기 써있듯이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알겠죠? 이몽룡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고요. 됐나요? 서술자가 쓴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시를 봐봅시다. 자, 시를 봐봅시다. 잠깐만, 지우자. 자, 보세요.
금준 미주 천일열이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총루낚시 밀루낚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자, 당연히 이렇게 시험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자, 읽을 뜻은 잘 보세요.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이 주 있지 주 이게 술이야. 1만 백성의 피요 혈 그죠? 혈이 피야 피 알겠니? 자,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래. 그럼 너희들이 딱 체크할 게 뭐냐? 첫 번째 술 동그라미 그 옆에 1만 백성의 피 동그라미 밑줄 쳐요. 그럼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는 거야? 술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할까? 지금 이 다과상에 차려져 있는 술은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뭐를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마련한 거라고. 이해가?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그래서 무슨 법 보여요? 은유법 별표처. 은유법. 비유법이 하나죠. 은유법은 비유법. 자, 두 번째 해볼까?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안주 동그라미 1만 백성의 기름이라. 요거 몇 줄? 이거 똑같아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서 저런 안주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읽어볼까?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라. 자, 이거 리듬감이 살아있는 무슨 법이 되겠죠? 대꾸법이 돼요. 읽어볼까? 유사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고 단어들이 짝을 이루어 리듬을 형성합니다. 술과 안주, 술과 안주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가보자. 촛물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눈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소리 됐나? 그럼 이것도 당연히 무슨 법이야? 대꾸법 별표. 자, 그러면 이 시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백성들에 대한 가렴주구, 가혹한 수탈. 알겠니? 자, 이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웃긴 거 있어요. 나만 웃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몽룡이 시를 지었거든. 자, 밑줄 쳐. 이 멍청한 봉간 사건은 몰라본대요. 변사또는 이 시를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없대. 알겠니? 지금 봐봐야 돼. 이 시는 무슨 누구를 사실 비난하는 시예요. 얘 비난하는 시잖아요. 근데 얘는 몰라보는데 눈치 빠른 누구? 운봉영장은 글을 보면 속으로 앞불사 일이 났다 별표. 그러면 이 운봉영장은 이몽룡이 뭐임을 대충 눈치챈 거야? 암행어사구나. 알겠어요? 암행어사구나.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이몽룡이 지은 한 시를 보고 그의 시가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가렴주구하는 봉간사또와 수령들을 비판한 것임을 눈치챘다는 거예요. 자, 이때 어사또 이몽룡이 인사를 하고 간 연후에 각 아전들을 여기 지워버렸네. 아까 수령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아전이라고 했죠. 자, 아전들에게 분부하되 야, 일이 났다. 암행어사가 온 것 같다. 그래서 공방불러 돗자리 단속. 자, 단속 동그라미 시작 얘들아. 단속. 공방불러 돗자리 단속. 자, 병방불러 영마 단속. 자, 관청색 불러 다가상 단속. 옥형방 불러 죄인 단속. 집사 불러 형부 단속. 형방 불러 장부 단속. 사령 불러 숙직 단속. 계속 어때요? 단속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 그치? 여기서 약간 뭐가 느껴져요? 운문의 형태도 느껴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암행어사가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막 지금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치? 자, 내려갑니다. 자, 요렇게 봐봐. 요런 식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저 멍청한 본관 사또가 변사또가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소피 보고 들어오. 오줌을 점잖게 이런 말이래. 그래서 본관 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분부하되 춘향을 데리고 와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운봉은 완전히 눈치를 챘는데 유독 누구만 지금 당사자인 누구만 눈치를 못 채고 있죠? 변사또 맞니? 본관 사또는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쓸 게 있어요. 어디냐면 체크해 줄게요. 좀 큼지막하게 써야 되거든. 여기. 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묶어보세요. 묶어보세요. 자, 아까 이렇게 단속 나왔던 거 있지? 여기다 써보자. 이렇게. 이거를 뭐라 하냐면 확장적 문체라고 해요. 확장적 문체라고 해요. 쓰세요. 확장적 문체. 자, 지금 우리 춘향전이 무슨 개소설이야? 판소리 개소설이지. 판소리 개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 있는 뭐라고? 확장적 문체라 그래. 자, 그럼 확장적 문체는 뭔데요? 쓰자. 열거. 지금 어때? 열거돼 있잖아. 쫙 단속하는 것들이 막 열거돼 있잖아요. 두 번째, 단속 뭐예요? 반복.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거 오버하는 거 아니고 오버하고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럴까? 과하게 표현하는 거. 과장. 알겠니? 자, 열거, 반복, 과장 등이라고 하세요. 자, 열거나 반복이나 과장 등을 통해서 뭐 하는 걸까? 장면을 어떤 특정 장면 있잖아. 장면을 짧게 연출하는 걸까? 길게 연출하는 걸까? 길게 연출하는 거야. 길게 나타내는 거라고요. 뭐 연출 써도 되고 표현 써도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여기 공방불러 단속부터 여기까지 한참 막 단속하는 거, 요걸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인 확장적 문체라고 그러고요. 바로 열거, 반복, 과장을 통해 특정 장면을 길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가봅시다. 35페이지 가서 좀 이렇게 빨빨을 해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별표 칠 게 뭐냐면 세 번째 가면 해학적 표현이 있을 거야, 얘들아. 해학적 표현. 거기 별표 치면 돼. 자, 언어 유희를 통한 해학적 표현 보이지?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자, 이게 뭐라 그랬죠? 동음, 이, 의, 어를 통한 언어 유희. 됐니? 동음, 이, 의, 어. 그리고 밑에 작품에 제시된 한시 보여요? 자, 밑에 한시 별표 쳐봅시다. 칠원절구가 뭐예요? 여러분들, 칠원절구. 봐봐, 보여줄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별거 아니지. 맞지? 그지? 자, 칠원절구. 자, 봅시다. 자, 칠원절구고 양반층과 서민층 모두를 고려해서 밑줄 한시와 우리말 풀이를 함께 제시했다는 거야. 제가 말했잖아요. 판소리는 서민들이 주도했지만 나중에 양반들도 즐겨요. 그러니까 양반층과 서민층을 모두 고려해서 한자와 우리말을 같이 썼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대꾸법, 은유법 등의 그런 표현법들을 통해서 현실을 비판 풍자했대요. 효과, 민중의 분노를 대변하고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고. 두 번째 점 별표 치자. 이거 외우세요. 극적 긴장감, 위기감을 조성해 새로운 사건 전개를 예고했대.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봐봐, 이 시를 봤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왠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앞으로 암행어사가 뭐해서 나타나서 누구를 혼내는 거야. 누구를 사또를 혼내는 거. 그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예고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예고편 같은 거야, 얘들아. 예고편. 알겠니? 됐지? 자, 옆에 4번, 5번 풀어보세요. 6번은 같이 하고 6번 서술형은 같이 할 거고 4번, 5번 좀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한번 끊고 갑시다. 4번은 쉬울 거예요.
있으니까 누구야? 그치. 물사 이해됐다. 어디 있어? 사전문 공간사또는 몰라. 멍청할까 얘. 다시 보고. 얘는 끝까지 몰라 지금. 자, 우리 해보자. 4번 보세요, 여러분들. 본관사또, 변사또에 대한 평가로 틀린 거거든. 4번 봐볼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이를 그르친 뒤에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 본관사또는 끝까지 이 사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았나요? 맞죠? 마지막에 뭐 했어요? 저 맨 마지막에 술주정 나가지고 누구 부르래요? 춘향이 불러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운봉은 난리가 났는데 지금. 맞지?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죠? 4번이에요. 이해 갑니까? 자, 5번. 그 술과 안주를 포식했다고 써있잖아, 얘들아. 진짜 포식한 거야? 저 깍두기처럼 포식해?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 반어법이에요. 그럼 우리 반어법이 아닌 걸 골라보세요. 1번. 자, 쌤이 체크해 준 거 다 밑줄 쳐야 돼. 1번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밑줄이야.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밑줄. 무슨 법? 진짜 눈물 안 흘리는 거야? 눈물이 흐르도록 슬픈 거야? 이거 중딩 때 많이 하지 않냐? 이런 거? 죽어도 눈물 안 흘린다는 거야? 진짜 흘릴 거야? 그러니까 흘릴 거라는 거라니까? 속마음과는 반대편이라니까? 그럼 1번은 반어법이야. 그 반어법의 증거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고요. 자, 2번.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자, 밑줄 쳐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대요. 위태로운데 어떻게 아름다움이에요? 둘은 서로 모순되는 편이에요. 그러면 서로 모순되는 표현 속에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 역자로 시작해요. 역설법이라 그래요. 역설법. 2번은 역설법이에요. 정답이 2번입니다. 자, 3번. 자, 넘어가지 말고요.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 이유가 없을까? 이제 밑줄 쳐.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진짜 이 여자를 사랑한 일이 없을까? 반대로 표현한 거죠. 속마음과는. 그죠? 이게 바로 반어법이에요. 시대를 슬퍼하고 그 여자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일 없어요. 역시 경험이 있으면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뭐 남자랑 여자랑 사귀었어. 근데 헤어졌어. 근데 막 친구들이 막 놀려. 야, 너 걔 엄청 좋아했지? 그러면 뭐라 그래? 직설화법인 거야. 직설화법은. 맞아. 진짜 사랑했어.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 거의 없어, 얘들아. 알겠지? 거의 없어. 뭐라고 하지? 보통 뭐라 그럴까? 아야, 별로 안 좋아했어. 이러잖아. 그게 반어법이라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밑줄 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밑줄 쳐 빨랑.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자, 세 번째 줄 밑줄 쳐요.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편히 지냈어? 진짜 편히 지냈을까? 아니죠. 반어법. 마지막 5번. 한 줄의 시는커녕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고. 세 번째 줄 봐봐.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시도 안 남겼고 소설도 읽은 바 없는데 훌륭하대요.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한 거지? 이것도 뭐야? 반어법. 자, 그래서 1, 3, 4, 5는 다 반어법이고요. 2번은 역설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법 사례 문제들은요. 비슷한 사례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익숙해져 있으면 어때? 쉽게 풀어요? 못 풀어요? 쉽게 풀겠죠? 맞지? 답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다 봐주셔야 돼요. 6번. 자, A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상이야.
A가 우리가 배웠던 왼쪽에 삽입시야. 삽입시. 그럼 이 삽입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회상 써보자. 탐관 오리의 백성들에 대한 가렴주구. 백성들에 대한 수탈 말하는 거야. 수탈. 탐관오리의 가렴주구. 그리고 이로 인한 누구의 고통이겠니? 백성의 고통을 알 수 있겠죠. 당연히 탐관오리는 대표적으로 변사또가 되겠죠. 본관사또. 그래서 그의 가렴주구와 바로 백성의 고통을 알 수 있다. 자, 그게 A 삽입시에서 알 수 있는 사회상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서슴 넘기세요. 자, 넘기면 36페이지 나왔습니다. 자, 10분만 쉬고 이제 우리 마지막까지 쭉 갈 겁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